반갑습니다. 주거지 분리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의 상관관계를 발표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석사과정 박영민입니다. 발표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적에 대해서 밝힌 후 그 이유를 개념 정의와 선행용으로부터 설명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거지 분리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한 후 이를 바탕으로 부산시의 주거지 분리 현황을 보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 꼭지는 주택 공급 방식 유형과 주거지 분리의 연관성을 보고자 하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의 목표입니다. 이 연구는 두 가지의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부산시의 주거지 분리 현황을 보는 것. 둘째,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보는 것입니다. 먼저 주거지 분리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주거지 분리란 사회적 공간적으로 한 집단 스스로가 다른 집단과 구분되려는 행태적인 성향이나 제도 또는 사회 구조적인 이유로 집단 전체가 통합될 수 없는 상황을 뜻합니다. 이러한 분리는 주거지 분화 과정의 메커니즘이기보다 그 최종 결과물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주거지 분리의 상황은 어느 정도 범위까지에서는 자발적으로 보나 그 정도가 심각해질 경우 슬럼화나 낙인화 효과와 같은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메시와 덴트는 주거지 분리에 대해서 5가지 차원의 개념을 제안하였는데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상위 지수입니다. 주거지 분리와 관련한 선행 연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외 연구는 인종 간의 병리 현상에 초점을 맞췄다며 국내 연구는 소득 수준에 따른 차별을 보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소득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한정적이다 보니 그를 대체하는 지표로 임대료나 각종 사회계층을 나타낼 수 있는 학력, 장애 혹은 직종과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구들은 그 정도, 그 결과값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메커니즘인 다양한 이유들에서 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중에 한 꼭지가 바로 주택 공급 유형입니다. 메시아와 덴튼이 제안한 주거지 분리의 5가지 차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이를 각각에 대한 측정값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상위 지수며 이것이 주거지 분리를 대표하는 지수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위 지수를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요.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델타 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상위 지수의 식은 다음과 같으며 델타 지수의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위 지수는 어떤 인구 비율에 따른 주거지 분리의 상황을 보는 것이라며 델타 지수는 인구 밀도에 따른 주거지 분리를 보는 것입니다. 이 둘은 0에서 1의 값을 가지며 상위 지수의 경우 0.3 미만일 경우 약한 수준, 0.3에서 0.6의 경우 중간 수준, 0.6 이상일 경우 심각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델타 지수의 경우는 그 전체, 대상지 전체 인구 밀도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먼저 상위 지수만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화이트가 제안한 체커보드 문제인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상위 지수를 산출했을 때 같은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러나 왼쪽에 있는 경우 사회학적으로 분산된 불평등을 보고 있으며 오른쪽의 경우 집중된 불평등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슬럼화나 낙인화 효과가 일어나는 곳은 이 오른쪽 그림에 가까운데요. 이를 보다 세밀하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간의 개념을 추가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수치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공간의 개념이 들어간 델타 지수를 추가로 산정하였으며 이러한 체커보드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를 핫스팟이나 리사 분석을 통해 보고자 합니다. 왼쪽의 경우 핫스팟이나 아니면 하이하이 지역이 잘 안 나올 것이며 오른쪽 그림의 경우는 핫스팟이나 하이하이가 잘 나올 굉장히 높게 나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상위 지수와 델타 지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를 특정한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사회 집단으로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는 하나의 기준으로 선정한 그리고 보이는 주거지 분리를 전체 주거지 분리라고 설명하기보다 선행 연구에 따른 각각의 주거지 분리 현황을 다 보고자 하였습니다. 선행 연구의 기준을 참고하여 5가지 유형으로 나눴으며
각각의 유형은 장애별, 평당 아파트 임대료별, 연령별, 학력별, 그리고 직종별입니다. 이를 부산시의 205개의 읍명동 데이터로 보고자 합니다. 이 중 지금 진행이 된 것은 이 위에 세 가지 경우입니다. 먼저 장애 정도별 주거지 분리 상황입니다. 장애 정도는 중증, 경증, 비장애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값은 상해지수가 전반적으로 0.3 미만으로 나타나 약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령별은 만 10세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60세 이상의 경우 고연령자로 취합하여 보았습니다. 전반적인 데이터 값이 0.3 미만으로 약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료의 범위는 2019년 3월부터 2020년 2월로 잡았으며 데이터 출처는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입니다. 다음으로 소득 수준을 대체하기 위해 평당 아파트 임대료를 사용하였습니다. 평당 아파트 임대료도 소득에 의한 사회 계층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자료로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2년의 기간을 두고 관찰을 하였으며 2018년 3월부터 2020년 2월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교통 공개 시스템이며 총 3만 11건의 자료가 있었습니다. 평당 아파트 임대료에는 보증금과 월세 개념이 있며 이를 통합해서 보기 위해 이 둘 간의 선형 회기를 돌렸고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임대료 수준을 나타내었습니다. 전체 수준을 5분위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아파트가 없어 거래가 없는 경우는 값을 다 0으로 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파트 임대료의 가격이 가장 낮은 1분위와 가장 높은 5분위에서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 둘의 값이 0.3 이상으로 중간 규모의 주거지 분리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거지 분리의 상황을 다시 보기에서는 그 정리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주거지 분리는 개인의 행태, 제도, 사회 구조적 이유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이는 공간의 형성 원인과 굉장히 유사한데요. 공간의 형성 원인은 경제적 원인, 사회 문화적 요소, 정치적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거지 분리는 주거지 형성 메커니즘과 그 연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요. 선행 연구는 결론에서 약간 이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분포의 차이의 원인을 요인 분석이나 경로 분석으로 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이 연구는 보다 세밀하게 그 정도를 보기 위해 회귀 분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 연구에서 보는 주택 공급 방식은 그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도정법에 따른 제도적인 공급 방식이며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방식이면서 민간인들이 가장 분양을 많이 하는 사업 유형이기도 합니다. 부산시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수는 144곳이 있으며 단지당 평균 주거동 수는 13동, 건축물당 평균 높이는 34층, 그리고 세대수는 약 1000세에 달하는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민간 선택이 많이 일어났다고 보고 있으며 이런 제도, 사회, 경제적 이유가 한꺼번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주거지 분리 현상과 그 연관성을 보기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입니다. 앞으로의 연구는 앞서 말했던 방향에서 미비된 내용을 보완하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의 연관성, 상관관계를 조금 더 세밀하게 파악하고자 합니다. 회기 모형은 선형 회기나 순서형 로지스틱 모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변수값은 각 동마다, 각 행정동마다의 주거지 분리 지수 값과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의 수를 보면서 개괄적으로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한계점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계점은 회기 분석 단계에서 단지의 특성이 주변에 미치는 것을 행정동 단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스케일이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는 집계구 데이터를 활용하면 좋을 텐데요. 이 연구에서 집계구 데이터를 쓰지 않은 이유는 모든 것을 다
수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평균값으로 나타낸 데이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데이터에서 배제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시사점은 만약에 그 결과값이 주거지 분리 현상과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의 어느 그 연관성을 나타나게 된다면 이 정비구역의 세부 특성이 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나아가 도시계획시설이 이 주변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지 분리 차원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